자, 복리법에 대해서 합니다. 복리법. 복리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복리법과 원리합계 이렇게 있는데, 복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복리식으로 이자가 붙는다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에는 여기 좀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자, 이게 뭐냐면 복리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단리란 게 있고 복리란 게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게. 단리라고 얘기하는 건 A라는 금액이 있는데 A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 이제 R 퍼센트 몇 퍼센트 이자 주는 거야. 그게 이율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율이 1개월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 있고 연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 있고 막 이러거든. 근데 그게 조금 이율, 연리, 원리 이렇게 얘기해. 이율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이자에 대한 비율.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월이율 2% 그러잖아. 그러면 원금에 대한 매달 그 원금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연이율 2%, 연이율 2% 그러면 1년에 2%. 그 원금에 대한 걸 1년으로 따졌을 때 2%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연이율일 경우도 있고 월이율 경우도 있는데, 연이율 경우에는 연으로 움직인다, 연으로. 월이율 경우에는 매달 움직이는 거고, 연마다 움직이는 거고, 월마다, 그건 문제 써 있으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서 단리냐, 복리냐, 요거만 조금 구분하면 되는데, 단리는 요즘에 안 배워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 때는 배웠어. 근데 요즘에는 취급을 안 해요.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율을 R이라고 한다면, 공비수열로 개념으로 잡을게. R이라고 한다면 첫 달에 A1을 넣었어. 그럼 한 달이 지나지. 월이율로 계산한 거야. 월이율로. 그러면 월이율로 계산하면 그 다음 달에 이자가 붙는데 그게 AR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이게 원래 원금이 통장에 어떻게 있냐면, 원래 A가 있었어. A가 있었는데 A 금액이 있었어. 아우 헷갈린다. 그 다음 두 번째 달이, 이게 첫 달이야. 두 번째 달은 어떻게 된 거냐면 A가 있었는데 이 A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야. 이렇게 AR 이렇게. 그럼 이만큼이 있겠지. 그럼 세 번째 달은 또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AR이 있는데 또 이자가, 원금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A의 1 더하기 R이지, 그지? 그럼 얘는 A의 1 더하기 2R이 되겠지, 그지? 이해가지 뭔 말인지.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A의 1 더하기 NR이요, N-1R이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다. 이게 처음에 A가 있다가, 그 다음 한 번 붙고, 그 다음 두 번 붙고, 그러니까 N-1이 아니라 A로 해야 되겠다. A의 가로 열고 1 더하기 NR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NR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단리법이야.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야, 이거는. 근데 복리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자에 이자를 주는 걸 복리법이라 그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에 A가 있었어. 그럼 한 달이 지났어. 그러면 A가 되지, A. 그런데 요금에 대한 이자가 붙어. AR, 이렇게. 이게 이자야. 이거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붙은 거야. 이거 똑같잖아, 여기. 똑같지? 근데 그 다음이 달라지는 거지. 두 번째 달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 금액이 원래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이자가 붙어. 되니? 근데 원래 얘도 이렇게 있었어. 얘가 이렇게 갈라진 거야. 얘가 AR이 있는데, AR인데 요거에 대한 이자가 또 붙어. 요거에 대한 이자, AR에 대한 이렇게 이자가 한 번 더 붙어. 요거에 대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 요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요 금액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이렇게 또 한 번 들어간 거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요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 달은 뭐냐? 요거에 대한 이자가 보니까 A 더하기 AR 되는 거고, 또 요거에 대한 이자니까 AR 있었는데 AR 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에 또 원래 있었단 말이야. AR인데 여기도 또 이자가 또 붙어. AR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 원래 있었어. AR 제곱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자가 또 붙어. AR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새끼를 까고, 얘가 또 새끼 까고, 얘가 새끼 까고, 얘가 또 새끼 까고, 이런 식으로 쫙 붙어나가. 알아듣나? 이게 바로 복리야. 어이구. 그럼 얘가 계속 불어나지. 얘는 되게 단순 논리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안 내. 요즘 은행이라든가 뭐라든가 전부 다 복리 계산해.
니네가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 받잖아? 집 살려고? 그때도 복리계산이고, 니네가 갚아나가도 복리계산이고, 은행에서 의자를 받아도 복리계산이야. 적금을 들어도 복리계산. 다 복리야. 그래서 단위법이 사라진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A 뽑아내면 1 더하기 R이 되겠지, 그지? 그럼 요거는 봐봐. A 더하기 2AR 더하기 AR 제곱이잖아. 이거 어시말 본론 같지 않냐? 그럼 이거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고 얘도 샤바샤바샤바 하면 어떻게 돼? A의 1 더하기 R의 세제곱 돼버려. 즉 복리공식은 A의 1 더하기 R의 N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복리식이야. 알겠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언더스탠드? 그래서 기초 개념은 설명했고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바로 여기 복리식이라고 나온 거다. 이렇게. S는 A의 1 더하기 R의 N제곱이다 라고 움직인다. 알겠지? 여기 S는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다. 외워요. 외우세요. 외우는 겁니다. 외우세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연이율 10%, 연이율 1년마다 주는 거야. 1년마다 10%만 주는 거야. 1년에 10%야. 1년마다 복리로 1,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3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하시오. 이게 뭔 소리냐면 1,000만 원을 은행에다 넣고 3년 후에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원리합계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이렇게 되는 거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원리합계 1,000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놨어.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럼 복리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 아하! 그리고 이거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초항 곱하기 아래 n-c 이건데 여기서 공비에 해당하는 놈이 얘가 공비에 해당하는 놈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1,000만 원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 R이 뭐야? 10%야. 10%. 0.1이지? 0.1. 0.1 이렇게. 10%면 0.1이잖아. 요거에 n제곱 몇 년? 3년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 그대로 넣은 거야. 초항, 이율, 연수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은 1,000만 원 곱하기 1.1의 세제곱 이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게 답이야. 이게 답. 이게 답. 굳이 완벽한 답을 넣으려면 1.1의 세제곱을 곱한 다음에 1,000을 곱하면 되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면 돼. 한 번이니까 할게. 그 다음부터 나 안 할래. 아우 짜증나. 1.1 곱하기 1.1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1.21이지? 1.1. 여기다 또 1.1을 곱하면 1, 1, 1, 2, 1, 1, 2, 1 이렇게 돼. 그럼 1, 3, 3, 1 이렇게 되겠지? 1, 3, 3, 1 이렇게. 맞나 모르겠다. 근데 여기다 1,000을 곱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아닌가? 원래 소수점이 몇 개 있냐?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 있는 거네. 여기 있는 거. 근데 여기다 1,000을 곱하니까 뒤로 거꾸로 가는 거구나. 1, 3, 3, 1, 1 이렇게 되겠네. 1,331원. 1,331원. 이렇게. 10,000원이지. 10,000원. 331만 원이 붙는 거네, 이자가. 와, 엄청나다. 이렇게 주는 은행 없어, 원래. 20% 이렇게 안 줘. 실제 뭐 2% 막 이렇게밖에 안 돼. 0.2% 막 이런 식이야. 이거 미친 거야, 이거. 이렇게 주면 은행 망해. 알았니?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봅니다. 자, 이번에는 적립법이라고 있는데, 적립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얘는 뭐냐면 1,000만 원을 은행에다 가만히 넣어버려 두고 3년을 간 거야. 가만히 놔버려 두고 3년을 간 거야. 3년 동안 가만히 있어. 뭐 한 게 없어. 그런데 지금 적립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금을 듣는 거야. 적금을 듣는 거. 그러니까 올해 넣고 내년에 넣고 내후년에 넣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매달 넣는 거. 1월 달에 넣고 2월 달에도 넣고 3월 달에 넣고 이렇게 매달 넣는 거. 이게 적립이야. 적립. 적금이지. 적금. 쉽게 말하면 적금이지. 적금. 근데 적금하는 방법 중에서 보면은 초에 넣고 말에 받는 방법이 있고 초에 넣고 초에 넣는 방법이 있는
있고 말해 놓고 받는 방법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어. 그게 기말불, 기수불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가르치는 선생도 있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용어도 없더라고. 교과과정 개편되기 전에는 기말불, 기술불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까지도. 근데 시험 문제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렇게 잘 안 나오고 그냥 초해놓고 말해봤느냐, 초해놓고 초해봤느냐 이 개념은 좀 솔직히 이상해 이거. 초해놓고 초해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 1월 1일 날 넣고 2월 1일 날 찾는다. 이런 건 괜찮은데 이거 괜찮은데 1월 1일, 12월 1일 날 넣고 12월 1일 날 뺀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 이게 지금. 넣자마자 찾아. 이거 이상한 거야. 그지? 말해놓고 초에 넣는다도 이상한 거고 초에 넣고 초에 찾는다. 이게 말해놓고 초에 찾는다. 이것도 이상해. 말해놓고 초에 찾는다. 이건가 보다. 초에놓고 초에 찾는 게 아니라 말해놓고 초에 찾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해놓고 초에 찾는다. 그러니까 1월 31일 날 놓고 2월 1일 날 찾는 거야. 그럼 누가 이자를 주니? 말해놓고 초에 찾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 말해놓고 초에 찾는다. 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자가 안 붙어 한 번이. 여긴 이자가 한 번 붙어 있어. 초에 주고 말해받는다. 그러니까 1월 1일 날 넣고 1월 31일 날 찾는다. 이런 개념이야 얘는. 이게 정상적인 거지. 그럼 이게 이자가 한번 붙는 거잖아. 여기 이자가 한번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 1 더하기 R이 이자야 이게. 이자 금액이야 이게 이자가 붙는 거야. 근데 얘는 하루 지났는데 이자 줘? 미쳤어? 그래서 이자가 요 부분이 없는 거야 요게. 요게 없어. 말해놓고 초에 찾는다. 이런 개념. 초에 놓고 초에 찾는다도 조금 이상하긴 해.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내요. 초에 넣고 말에 찾는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사기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사기쳐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옛날에는 많았어. 옛날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내면 이거 선생 또라이야. 보통 대부분은 초에 넣고 말에 찾는다. 이 개념이니까 이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런 또라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이율 5%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여기 써있지. 매년 초 10년 후 이렇게 써있지. 초에 넣고 말해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여기 무슨 공식같이 써있지. 이렇게 공식이 써있는데 공식 아닙니다 이거. 공식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냐면 등비합 공식 있지. 등비 여기 등비래. 복리식 있지. 복리식.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 요거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에다 집어쳐놓으면 얘가 나온 거야. 알았니? 이걸 등비수열 합공식에다 집어쳐놓으면 얘가 나온 거지 무슨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어떤 선생님들 외우라고 하는데 기말불 기술불에서 외우라고도 하고 초에 넣고 말해 놓으면 얘고 초에 넣고 말해 놓고 초에 받으면 얘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 이 또라이 선생들이 있어. 외우세요라고 얘기하는 또라이 선생들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복리식만 외우면 돼. 복리식을 등비합공식에다 넣으면 되는 거야. 정립식은. 알았니? 자,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도 안 하잖아. 그지?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을 적금할 때 10년 후 초에 놓고 말해받고 있어. 그럼 복리식을 쓰라고. 100만 원씩 넣는 거잖아. 100에 1 플러스 R이 뭐야? 0.05 요거에 10년 후 10년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지? 매년 넣는 거지. 년 단위로 가는 거지. 10번. 그리고 100에 100 곱하기 1.05의 10제곱 이걸 갖다가 적금 하면 얘를 어디다 넣으라고? 등비의 합공식에다 넣어라 이렇게 한다고. 등비 합공식에다 넣어라. 알겠지? 이렇게 외워. 그럼 얘를 등비 합공식에다 넣어주면 돼. 등비 합공식에다 넣어준다. 그럼 얘가 공비가 되는 거잖아. 이게 공비잖아. 그치? 1.05 빼기 1분의 초항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100 곱하기 1.05에 가로 열고 1.05에 몇 년? 10년 빼기 1 이렇게 하라고. 알겠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 0.05 들어가고 얘는 105 가로 열고 1.65 1.63에다 1 빼는 거니까 곱하기 0.63 끝. 하나 둘 그러면 5분의 105 곱하기 63 이게 답. 또 약분할까? 그럼 21 곱하기 63 이게 답.
산수는 니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지. 적립공식이란 게 따로 없습니다. 적립공식이 아니고요. 복리식을 등비의 합공식에다 넣은 게 바로 적립공식이야. 그러니까 적립공식을 따로 외우지 말고 문제를 딱 본과 동시에 복리식을 써. 복리식을 써놓은 다음에 그 아이를 등비의 합공식에다 넣어주면 된다. 알겠지? 알았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야. 자,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 자, 연금이나 할부금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연금이나 할부금. 그러니까 핸드폰을 산다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이냐면 핸드폰을 살 때 내가 매달 할부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1년 후에 한꺼번에 그걸 내는 경우가 있다. 1년에 한꺼번에 내는 거야. 그동안은 안 내는 거지. 이자만 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바로 할부 개념인데 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60세가 됐을 때 꼬박꼬박 매달 받는 건데 그거를 한꺼번에 땡겨 받는 거야. 거꾸로. 그럴 때 쓰는 방식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복리식하고 적립식이 같다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복리식이 A에 1 플러스 R에 N승 이거잖아.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요거를 등비 합공식에다 넣어. 등비 합공식에다 넣어주면 1 플러스 R 빼기 1분의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게 공비니까 1 플러스 R분의 A.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초항이니까 A에 1 플러스 R에 가로 열고 1 플러스 R에 N제곱 빼기 1 이렇게 쓰겠지. 그지? 이렇게 쓰는데 얘가 문제가 연금이다, 할부금이다. 만약에 적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 풀면 돼. 은행에 한 번 넣고 개겨요. 그럼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적금을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게 거꾸로 계산법이야. 연금이라든가 할부금이야. 할부금. 그럴 때는 어떡하냐면, 적립식 써놓고, 요거에 대한 등비 합공식을 써놔. 그런 다음에 얘와 얘가 같다고 놓으면 돼. 같은데, 이게 왜 같냐면, 자, 여기서 좀 수정 좀 할게. 요게 같다고 놓은 상태에서 요거는 일자는 의미가 없어지죠. 요거는 한 번에 내는 거야. 내년에 목돈을 한꺼번에 내는 거야. 한꺼번에. 10년 그럼 10년 후에 내가 한꺼번에 내는 거야. 1년 그럼 1년 후에 한꺼번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돈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큰 금액, 목돈. 내년에 한꺼번에 낼 거. 내년에 한꺼번에 낼 거. 그럼 이거는 할부금이 되는 거야. 매달 쪼개는 거야. 매달 얼마씩 이렇게 내는 거야. 그런데 매달 내는 금액을 몽땅 합쳐서 내년에 한꺼번에 내는 금액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지.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내가 돈을 줄 거야. 근데 첫 달부터 이자를 주지 않겠다는 얘기지. 이건 첫 달이야. 첫 달 이자 금액이 포함되는 건데 첫 달에는 이자 안 줘. 내가 줄 때는. 알았니? 그래서 여기서 초항값을 A에 1 플러스 R. 첫 달은 이자 안 줘요. 그래서 이자 한번 빼.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렇게. 알겠니? 이자를 한번 빼. 그러니까 변화되는 부분이 여기는 목돈이고요. 여기는 이자를 한번 안 줘요. 이것만 변화되면 돼. 알겠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 이 부분을 이해하기도 제일 어렵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래. 은행에서 이게 문제풀이로 이해를 다시 시켜볼게. 금년 초에 연이율 6% 복리로 연이율, 이제 1년마다지. 연이율 6%로 복리로 1,2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 내가 대출 받았단 말이야, 실제로. 근데 금년 말부터 10년 동안 매년 갚으려고 해. 10년 동안 갚으려고 해. 그럼 매년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1,200만 원, 목돈이잖아. 1,200만 원을 빌렸는데 그걸 10년 동안 가면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 되는지 궁금한 거야. 알아듣니? 1,200만 원을 안 갚고 10년 동안 가만히 내버려두면 얼마가 되느냐. 1,200만 원에 대해서 1,200만 원 목돈이지. 1 플러스 0.06이지. 이게 10년 동안 가면 이만큼의 원금과 이자가 될 거야. 근데 이 금액을 10년 동안 쪼개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금액을 등비 합공식에다 넣는 거지. 그러면 1.06, 요게 공비가 되는 거지. 그럼 0.06이 될 거야. 여기서 1 빼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초항은 뭐야? 얼마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매달 갚아나가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 금액을 쪼개가지고 10년 동안.
그럼 가로 열고 1.06에 몇 승? 10승 빼기 1. 얘를 등비수열 합공식에다 그대로 넣고 있지 내가. 그대로 넣는 거야. 얘를 등비수열 합공식에다 그대로 넣는데 이 매달 갚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요거. 그러니까 그 금액 내가 A1씩 쪼개가지고 낸 금액과 1200만 원 한꺼번에 된 목돈 금액이 어떻게 하면 돼? 같으면 될 거란 얘기야. 이게 바로 할부금이나 연금에 대한 문제를 푸는 해법이야. 알겠지? 뭔 말인지. 힘들다. 이해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머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요게 뭐야, 요게 여기 있지, 여기. 1200 곱하기 1.701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얘 여기다 곱할게. 0.0.06이 되고, 는 A에다가, 얘는 A에다 곱하기 1.701이니까 0.701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금액은 어떻게 돼? 0.701분의 200 곱하기 1.701 곱하기 0.06 이거 산수하면 돼. 오 마이 갓. 와우. 세 개, 하나, 둘, 세 개. 모르겠다. 니들이 해봐라. 와우. 어쨌든 이런 식이야.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지. 기본 개념만 설명해줬고 산수나 기초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잘 안되면 질문해보세요. 문제 많이 넣습니다. 문제가 많이 넣었으니까 같은 방식이니까 복습 차원에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리공식은 시험 문제 100% 나와. 요즘에는 이건 많이 나와.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까지.